대학가에서 시작된 시위가 가두로 진출하면서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폭력화되는 양상을 보이더니 점차 반정부 투쟁으로 변질되어 갔다. 연일 시위 진압에 동원되는 경찰도 피로감을 보이고 있었다. 시위대의 돌진 차량에 경찰이 압사하는 사태까지 이르자 치안당국은 경찰력의 한계를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김종환 내무부 장관은 5월 14일 오후 4시경 신현학 국무총리에게 군 병력의 출동을 요청했다. 이때 최규하 대통령은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 이 즈음의 상황에 대해 김종환 내무장관은 1995년 2월 15일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학생들이 3월에는 학도 호국단 해체, 어용교수 퇴진, 학원 자율화, 병영 집체 훈련 거부 등을 이슈로 학내 시위를 전개하다가 4월 들어 조직을 정비, 확대하면서 정치 문제가 추가되었고 5월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교외로 진출하여 시위를 하였는데 5월 14일 그날도 서울 시내 일원에서 격렬한 시위가 있어 그 상황을 보고드리면서 경찰력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계엄사령관에게 경찰력만으로 시위 대처가 불가능하여 경찰력을 철수할 테니 군이 중요 시설에 대한 경계 업무를 맡아달라. 이날 검찰은 김종환 장관에게 치안당국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계엄군의 출동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보안산하 정보부, 즉 내가 건네준 정보 때문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그 가능성조차 부인했다. 경찰 정보만으로 국내 상황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 의존하여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보안사나 중앙정보부의 정보에 의존하거나 신군부 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과는 접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김 내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그날 특전사령관에게 특전사 6개여단을 소요 사태 진압에 투입할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희성 사령관으로부터 계엄병력 이동 지시를 받았던 김재명 6본 작전참모부장은 1995년 4월 6일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당시 대학 시위가 격화되어 거의 폭동 단계에 이르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군병력 투입의 필요성이 있어 5월 14일 오전 7시 55분경 작상정제 0-2035에 의해 국가 중요 보안 목표와 주요 대학에 대한 군병력 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5월 13일부터 대학가의 시위 양상이 본격적으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시위 인원과 양상이 대규모 과격화되어 계엄사령관이 병력 투입을 결심하고 제게 병력 투입 명령을 내리라고 하여 조치하게 된 것이다. 병력 투입 결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엄사령관의 결재를 받아 예하부대에 전통으로 하달되었습니다. 군이 폭력 시위대와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견딜 수 있는 최후 저지선까지 인내하고 있던 군은 5월 14일 서울시경국장의 요청이 있자 군 병력을 투입했다. 이 조치와 관련해서 박수경 사령부 작전참모는 1995년 5월 11일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상세한 내용을 진술했다. 5월 14일경 연보현 서울시경국장이 전화로 본인에게 광화문선이 무너질 경우 청와대가 위태로우니 그때부터 군이 맡아달라고 요구하여 본인이 노태우 사령관에게 즉각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령관이 시경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군이 나서면 불상사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 경찰이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막으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저지선이 무너질 경우 큰 문제가 생기므로 경찰의 백그라운드를 지켜주기 위하여 수도경비사령부 병력이 출동한 것입니다. 당시 군에서도 과연 경찰력만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학생 소요가 학교 내에서 학교 밖으로 전환되어 서울역, 남대문, 서울시청 앞,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소요 사태로 발전됨에 따라 경찰 단독으로는 진압이 불가능하여 서울시경국장의 병력 요청에 따라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수경사 병력이 시내에 투입되어 소요 진압 작전을 실시하였는데
5월 14일에는 30단 1, 2, 3호 중대와 33단 2개 중대, 헌병단 2개 중대, 화학지원대 1개반이 출동하여 미 대사관, 세종문화회관 이북 특정 지역에 대한 봉쇄 임무를 수행하였고 5월 15일에는 30단 1, 2, 3호 중대와 33단 3개 중대, 헌병단 2개 중대, 화학지원대 1개반이 미 대사관, 세종문화회관 이북 특정 지역에서 효자동 팔판로 일대에 대한 봉쇄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5월 15일 아침 9시에는 신현학 국무총리 주재로 시국대책회의가 열렸다. 김종환 내무장관, 주영복 국방장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최강수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고 나도 중앙정보부장 서리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날 회의에서 치안당국은 14일 밤에 학생 가두 시위에 대한 상황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학생 시위를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과 시국 안정을 위해 정치 일정을 앞당기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 신현학 총리는 시국대책회의의 논의 결과에 따라 그날 저녁 7시 50분 국민에게 시국 안정을 호소하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담화를 발표했다. 치안이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학생 시위로 야기된 사회 불안 때문에 안정세를 잡아가던 경제도 깊은 수렁에 빠져 국가의 파국이 우려된다. 우리 모두 민주발전을 열망한다. 민주발전을 역행한다면 이것은 자기 모순이다. 사회 안녕 질서가 파괴되고 혼란이 생겨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경제 파탄이 온다면 국민 모두가 바라는 민주발전에 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신현학 총리는 이 담화에서 기필코 민주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연말까지 개헌안을 확정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가 계속된다면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신 총리의 15일 담화는 국가 원수가 외유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정부의 최고위 당국자가 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마지막 호소인 동시에 폭력 시위를 획책하는 자들에 대한 정부의 최후 통첩이었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고 있었으니까 신현학 국무총리나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느끼는 위기의식과 긴장감은 그만큼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신 총리는 담화문을 발표한 직후 최강수 비서실장을 불러 대통령께서 귀로의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하루 체류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국내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 만큼 가능하다면 일정을 좀 앞당겨 귀국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도록 요청했다. 귀로라고는 해도 공식적인 순방 중인 대통령에게 일정을 앞당겨 귀국해주기를 건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강수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수행 중인 정동열 의전수석 비서관에게 신현학 총리의 뜻을 전하게 했다. 그날 최규하 대통령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귀국길에 오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중동 순방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 말레이시아 페낭에 기착했던 최 대통령은 일정을 하루 앞당겨 16일 밤 10시 5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나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김포공항으로 나갔고 신현학 총리가 기내로 들어가 모시고 나왔다. 야간이어서 의전 행사는 생략되었다. 최 대통령은 영접 나온 사람들과 간단히 악수만 나눈 후 곧바로 차에 올라 청와대로 향했다. 최 대통령은 밤 11시 청와대에 도착하자마자 시국 관련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심야에 열린 그 대책회의에는 신현학 국무총리, 김종환 내무장관, 주영복 국방장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최강수 대통령 비서실장, 고건 정무수석 비서관, 이원홍 민원수석 비서관, 그리고 내가 참석했다. 대통령이 일정을 앞당겨 귀국할 만큼 국가가 위기 상황에 몰려있다는 사실 때문에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었다. 최 대통령은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방문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유의 물량 확보와 안정적 공급에 관해 두 나라 국가 원수의 확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외교관계 강화, 교역 증진과 건설 분야에서의 협력 등에 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통령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와 혼란이 현지 신문 등에 크게 보도되어 순방기간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자 회의는 자연히 국내 상황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다. 신 총리가 소요 사태와 담화문 발표 등 대통령 부재 중에 시국 상황 전반에 관해 보고를 드리면서 국내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게 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내용의 말을 했다. 내무장관, 국방장관이 각각 소관 사항에 관해 보고했다. 북한의 남침 첩보에 관한 내용은 국방장관의 보고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중앙정보부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나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다. 최 대통령은 중동 순방 중에도 서울과의 한 라인을 통해 수시로 국내 정세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다. 최 대통령은 외국 언론에 우리 국내 상황이 대문짝만하게 보도돼 창피한 생각이 들었다면서 혼잣말처럼 대체 이 나라를 후손들에게 제대로 물려줄 수나 있을런지 라고 한탄했다. 한나라의 국가 원수가 오죽 걱정이 됐으면 저런 말씀까지 하실까 하는 생각에 송구스런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심야회의는 여독도 풀지 못한 대통령이 쉬시도록 해드리자는 신 총리의 건의에 따라 자정 무렵 마무리되었다. 대통령이 황급히 귀국해 심야에 시국대책회의를 열고 있는 그 시간에도 광주 시내에서는 9개 대학 2만여 명의 시위대가 금남로와 유동 삼거리를 거쳐 도청에 이르는 가도를 따라 시위를 벌이고 있었고, 서울 영등포 양평동에서는 롯데제과종업원 2천여 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철야 농성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 다음 날인 5월 17일 최 대통령 접견 일정이 오전 10시로 잡혔다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청와대로 들어갔다. 독대 보고였지만 대통령이 실무적 세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경우 보좌를 받기 위해 이학봉단장을 수행시켰다. 권정달 정부처장이 작성한 시국 수습 방안 4개 항은 모두 계엄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고, 계엄 업무에 관한 지휘 감독권은 국방장관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 보고드리기 전에 서둘러 권정달 처장을 국방장관에게 보내서 내용을 알려주도록 했다. 시국 수습 방안 중 국기문란 사건 및 권력형 부정축제자 수사에 관한 내용은 합동수사본부의 일이었으므로 합수부의 감독관인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보고되었다. 내가 그날 최 대통령께 건의드린 시국 수습 방안의 내용은 비상계엄령의 전국 확대, 대통령 자문 보좌기구 설치, 국회 해산, 일부 정치인의 정치활동 금지, 국기문란자 수사, 권력형 부정축제자에 대한 수사 등 모두 6개 항이었다. 최 대통령은 내가 건의드린 이 6개 사안을 검토한 후 중앙정보부장 서리와 합수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던 나의 직책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했다. 최 대통령은 먼저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문제와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건의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국기문란자와 부정축제자에 대한 수사 문제도 일부 대상자에 대해 문제 제기만 하고 그대로 제가 했는데, 국회 예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제가 하지 않았다. 대통령 자문 보좌기구 설치 문제는 원래 긴급조치권에 의거한 특별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드렸는데 최 대통령은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만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나는 권정달 처장에게 따로 법을 만들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 출범하게 된 기구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다. 국보위 설치 등 시국수습 방안의 건의, 제가 과정과 마찬가지로 이후 국보위의 운영과 업무 추진도 모두 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되었다. 물론 국보위가 시행한 국정개혁 조치들의 구체적 내용은 최 대통령이 먼저 지시한 것이 아니고 국보위가 안을 만들어 보고드린 것이지만 어느 것 하나도 사전 보고나 승인 없이 시행된 것은 없었다. 나의 이 얘기는 국보위의 설치는 물론 국보위가 행한
국정개혁 조치들과 관련한 법적 정치적인 책임을 최 대통령에게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국보위의 개혁 조치들에 관해서는 따로 언급하겠지만 최 대통령에게 모두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 재가를 받았다는 점을 밝힌 진리는 대통령의 국정행위가 이루어지는 절차와 과정이 그렇다는 사실을 설명하려는 것뿐이다. 그 당시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대통령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이 무소불위의 힘을 마구 휘둘러댔다. 절차도 뭐고 따지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마구 행동했다는 등 국보위에 관한 이런 오해가 마치 사실인 듯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밝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재가를 받은 즉시 나는 합습으로 돌아와 이학봉 수사단장에게 국기문란 사범과 권력형 부정축제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수사단장은 국민연합 핵심 인사는 정보부 수사국, 부정축제자는 보안사, 민주청년협의회와 전국 총학생회 협의체 간부는 치안본부에서 담당하도록 업무를 분담시켰다. 수사는 그날 밤 10시를 기해 착수했다. 그에 앞서 저녁 6시 30분경 최 대통령이 부르신다고 하기에 찾아가 뵈었더니 오전에 대통령이 직접 제거한 부분 중 권력형 부정축제자 수사에 관한 추가 지시사항이 있었다. 밤 10시경 나는 이학봉 수사단장으로부터 학원 소요 배후 세력과 권력형 부정축제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